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어린이집 평가 지표 네 번째 영역, 마지막 영역, 네, 교직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직원과 관련된 영역은 원장님과 가장 좀 밀접하게 또 원장님이 해야 될 원장님의 리더십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어떤 지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육교직원의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육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보육교사의 어떤 전문성을 우리가 향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근무 환경을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교사들이 우수한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직원에서는 네 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원장의 리더십과 그다음에 근무 환경,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은 어떤지, 그다음에 교직원의 어떤 처우라든가 복지 이런 것들은 어떤지,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의 어떤 전문성은 어떻게 지금 향상을 시키고 있는지,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리더십은 세 개의 우리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또 어린이집 발전에 기여하는지,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지, 또 어린이집의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원장의 리더십에서는 세 개 모두 Y 이 평가를 받아야 우수 평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1에서 원장님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또 향상을 통해서 어린이집 발전에 기여하는지 그래서 원장님한테 면담으로 물어봅니다. 원장님의 철학이 무엇인가요? 네,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원장님은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그다음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지 또 원장님은 어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 그 어린이집에 2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50% 이상이 되어 있는지 이걸 보게 됩니다. 원장님은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나요? 또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원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나요? 이렇게 해서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또 원장님의 전문가로서 자신의 어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참여하고 있고 어떤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작년까지 20년도까지는 지난 1년 동안 원장으로서 전문성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올해 21년부터는 지난 1년 동안 원장으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육과정 운영 및 어린이집 재무회계 등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원장님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원장님 어린이집 재무회계 이 교육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 50%가 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사가 그 어린이집에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어린이집의 모든 부분들이 환경이라든가 또는 그 속에서 어떤 관계라든가 조직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근무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갈등 속에 있다거나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만두지 않을까요? 이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원장님의 리더십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평정이 되어지고요. 만약에 이 가정어린이집 20명 이하의 소규모의 가정어린이집이거나 또는 교사가 3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한 명만 2년 이상 군속을 해도 우리가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1-2에서는 원장님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보육교직원한테 의견을 물어거나 제안을 경청하거나 또 그 듣고 난 그 의견을 또 반영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땡땡이 선생님 네, 모모반 선생님? 뭐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야, 호랑이 반! 호랑이 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선생님들이 가끔 원장님이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저도 제가 그때 80 년대죠. 그때만 해도 원장님이 예를 들면 "사랑반 선생님." 또는 뭐 "임현숙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랑반." 이렇게 불렀었어요. 이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원장님이 반말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항상 깍듯이 존중해 주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교직원에게 의견을 묻거나 또 제안을 경청하고 듣고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한테도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교사한테도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진 적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면담을 통해서 평정이 이루어집니다. 또 원장님은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월 1회 교사 회의를 하는지, 그다음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장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정기적인 그런 개별 면담을 하는지 기록물과 면담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월 1회 이상 우리가 회의를 했다라는 기록물이 있어야 돼요. 교사 회의 기록물.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월 1회 이상 더 하지 않아요? 그쵸? 예, 수시로 우리는 교사 회의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교직원의 업무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 분장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교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면담으로 물어봅니다. 또 개별 면담을 원장님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사실은 담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시로 원장님이랑 상담도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정기적인 개별 면담이에요. 예, 정기적인 개발 면담이라는 거는 계획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근데 연 1회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는 왜 볼까요? 원장님이 교직원을 좀 더 어떻게 잘 알고 있나? 교직원의 어떤 힘들어하는 거나 이런 것들 좀 어려움이라든가 고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면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장님의 리더십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운영 일지가 있어야 되고요. 네, 면담 일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물도 남아 있어야 돼요. 4-2는 근무 환경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위한 별도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 그다음에 업무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인용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소규모 어린이집은 교사실이 없습니다. 새로 신규 어린이집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휴식 공간이라든가 설비가 우리가 마련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신규 어린이집은 교사실이 인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이미 인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인제 교사들의 휴게를 위한 휴식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이게 휴식 공간이다라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뭐 쿠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사실은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땐 정말 방해받지 않고 업무를 하지 않은 그야말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다음에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실 외에는 없으니까 또 베란다에 칸을 나눠서 저 끝에는 아이들의 이 자료, 학습 자료라든가 활동 자료를 보관하는 그런 장이 있고 앞쪽으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별도로 휴게실이 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 지원 설비를 위해서 우리가 교사가 개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사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책상, 의자, 뭐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 개인 사물함에는 그야말로 교사 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물건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리진 물건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 다 관찰로 확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열어보고 혹시 어린이집에서 쓰는 뭐 풀이 들어가 있거나 가위가 들어가 있지 않나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방이랑 옷이나 뭐 이런 것들,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사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상, 의자, 그다음 업무 지원할 수 있는 컴퓨터, 뭐 프린터기 뭐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성인용 화장실. 네. 별도로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어린이집 내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지금 영유아는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은 영유아를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보육교직원 성인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동안 사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평가를 받았을 때. 근데 선생님들이 또 편안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생활을 편안해야지 아이들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식주와 관련된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부모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손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내에 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육교직원의 처우라든가 복지, 네, 복지에 관련된 또 처우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는 법무 규정이라든가 보수 규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교사들이 어떤 직무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그걸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하는지,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세계 평가 항목 다 Y 평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예, 복무 규정, 보수 규정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복무 규정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 근로계약서에는 보수라든가 근로라든가 휴게 시간, 뭐 휴일 연차 이런 것들이 명시돼야 되고, 우리가 복무 규정이라는 게 취업 규정이 어떻게 해요? 문서화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보수 관련 규정에 맞게끔 보수가 지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근로계약을 아마 체결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이 필수 기재 사항이 명시가 안 됐었거든요. 근로계약서에. 근데 2021년에 내용이 보완됐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 보수. 얼마를 받는지, 그 다음에 근로 휴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분 할 건지, 그 다음에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이거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무 규정이라는 취업 규칙 이게 문서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록물로 우리가 문서로 볼 수 있다. 보수 규정이 있고 본무 규정이 있고 준수하는 거와 또 관련돼서는 뭐냐면 제대로 우리가 규정만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지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육교직원의 보수 기준은 이미 이제 뭐 해마다 조금씩 어떻게 해요? 보육교직원의 보수 기준이 이렇게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서화되고 우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1년에 보완된 내용이 뭐냐면 담임교사가 연장 보육반의 보육으로 인해서 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한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연장반이 있는데 연장반이 반편성이 안 되고 우리 반에 한 아이가 연장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연장까지 그 아이를 보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시간의 근무 수당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네, 그랬을 때는 지급한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된다. 뭐 사대보험은 지금 뭐 납부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되어 있고요. 4-3-2에는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원장님이 안내하고 제공하는지, 예, 그래서 기회를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라든가 정신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별도의 복지 제도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하게 되는 의무로 하게 되는 거 말고 별도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예, 여기에는 복지회통이 마련돼 있는지, 그다음에 모든 그 보육교직원에 골고루 제공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이라든가 면담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위한 예는 뭐 포상휴가를 줬다거나 뭐 상여금을 줬다거나 또 명절, 예, 아마 어린이집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아마 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여름, 예, 여름 방학 때 조금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물로 확인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복지 혜택이 모든 보육교직원한테 골고루 가야 되잖아요.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내용이 보완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보완됐냐면 복지를 위한 노력에 의해서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그런 복지가 있어요. 뭐 출산 전후 휴가를 간다거나 연차를 줘야 된다거나 이거는 복지 혜택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만. 그 외에 인제 우리가 뭐 생일 선물을 준다거나 지난번에 그 평가자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사 중에서 고3 엄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3 엄마가 있었는데 이 고3 엄마니까 아이가 수능날 예 걱정하잖아요. 원장님이 예 선생님의 자녀를 위해서 수능 전날 예 찰떡과 엿과 뭐 이런 초콜릿을 이렇게 사 줬다라는 그런 대답을 면담을 할 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좋은 그런 어떤 사례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지 그다음에 교사와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을 하고 지원을 하고 예 또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개의 평가 항목 중에서 Y 평가를 우리가 예 Y 평가를 3개 받아야 우수 평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육교직원의 경력과 요구를 고려한 연간교육기획안 실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보육교직원한테 예 교육의 기회를 제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부터 2월까지 쭉 그래서 연간교육기획안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문서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마다 지금 예를 들면 A 교사는 뭐 4월에 보수교육, 뭐 C 교사는 뭐 11월에 뭐 교육, 원장인 나는 뭐 8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연간에 좀 써놔야 돼. 여기에는 원장님 포함한 담임 교사, 또 담임을 맡지 않는 교사, 그다음에 연장 보육교사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보육교직원이 예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고요. 만약에 예 원장님이나 우리가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직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보육교직원이 직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 교육을 받게 되면 수료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예 서류로 문서로 예 보관을 해 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교사들은 잘 관리를 하시면서 원장님이 이 서류 관리를 할 때 자신 거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 평가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막 급하게 예, 그 수료증을 찾고 뭐 이런 사례도 이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지원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 1회별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생님 원장님이 예 원장님이 이것도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예 계획을 짜서 일과 중에 또 놀이 중에서 우리가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관찰을 토대로 해서 또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시라든가 관찰자라든가 관찰 내용,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줬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원장님은 교사에 대한 근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 1회 이상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교사별로 근무 편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똑같이 같이 들어가 있어도 똑같이 예를 들면 투다님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투다님이어도 우리가 개별로 예, 아까 여러분들이 우회에 있던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상호작용 지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근무평가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록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근무평가 내용은 업무 태도라든가 우리가 성실성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사로서의 어떤 전문성, 뭐 그다음에 동료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평가 관련된 이 자료는 다 지금 있습니다. 예, 문서로 지금 예시가 다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원장님들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육사업 안내 책자 뭐 이런 데 다 있을 겁니다. 네, 이상 저희가 이제 교직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직원에 관련된 요 네 번째 영역은 우리가 교사가 해야 될 그 영역보다는
원장님이 많이 관련된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직원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1 영역부터 4 영역까지를 예 지표를 세세하게 잘 살펴봤습니다. 우리 평가를 받는 선생님들, 원장님들 네 보시고 또 우리가 평가 매뉴얼 책자 있습니다. 평가 매뉴얼 책자 보시고 예 다시 한번 제가 또 강조하는 거는 선생님들끼리 예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표 순서대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네, 그렇게 예, 평가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 관리를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인 점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여러분들이 개인이 예, 점검해야 될 일은 점검을 하고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예, 같이 예, 평가를 받은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권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봬요.